이런 가운데 어제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긍정률인데요. 어제는 리얼미터였고 오늘은 갤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갤럽 조사에서도 최저치 기록, 역대 최저치 기록과 같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긍정이요. 긍정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난 1일에서 3일 사이에 전국에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이 15%였습니다. 그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우선 이게 사개기관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다. 예. 지금 언급하지 않으신 네. 거기서는 뭐 그냥 흐름이 크게 그렇게 큰 낙폭은 보이지 않았고 갤럽도 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1%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3%, 국민의힘이 2%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네요. 네, 다 떨어졌어요. 여야 다. 네. 그런데 리얼미터만 흐름이 완전히 다른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첫째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이렇게 비추어지는 경우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리얼미터의 경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떨어졌냐면 호남이 무려 14% 이상 떨어졌고요. 네. 진보층에서 10%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잘못된 행태를 하는데 정리를 안 하냐 네. 이런 의미. 핵심 지지층에서는 네, 핵심 지지층에서는 제대로 좀 답답하다. 직진하는 게 좋은데 왜 안 하느냐는 그런 거예요? 의미.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왜 갈등을 빚냐. 네. 이걸 왜 대통령이 방치하냐. 이런. 방치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지자층의 요구와 중도의 요구에서 이게 사실 이렇게 상충되는 요구에 직면해 있는 거죠. 예. 김현우.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저지선을 이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정권 말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부분 정권이 그 3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민희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런 요인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핵심 지지층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시지 않아도 그것을 반대로 의사표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또 호남 쪽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갈등에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어떤 좀 저는 분명히 경고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핵심 지지층의 얘기를 듣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밀고 나가기보다는 저는 지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공수처법도 지금 뭐 법안 소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하는 국정 운영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너무나 피로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건 오늘도 갤럽 조사에서는 앞서서 뭐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제 앞에 선두권 3명을 차지했는데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순위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3번째인데 그래도 위에 이제 2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이름을 올렸는데 그런 상황을 간단히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조사 결과 보면은 여당 지지율 하락이 된 게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결국은 야당 자체가 국민들한테 저희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했을 매력이 없다. 혹은 자체 추진 동력이 없다는 것인데 거기에 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반등이 있었는데 예.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에 시종일관 저희가 갖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내부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1차적으로 내년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수권정당으로 거듭나 대권에 승리를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부가 또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에는 여당의 어떤 실적이 일시적으로 야당에 반사이익을 줬던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됐던 오는 9일 전후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검토 중이라고 그러는데 비대위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 실제 실행 가능한 거 당내 반발 없습니까? 이미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면서 네. 일성을 한번 말씀하셨던 얘기고요. 또 얼마 전에도 이게 곧 현실화될 거다.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하시겠다고 하시다가 그 재판 일정과 관계없이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12월 9일이 탄핵 그 기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메시지가 나오지 않냐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는데요. 뭐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1차 저희가 뭐 좀 고충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지금 우리가 새롭게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매듭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더니 되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셔서 제가 그 최민희 의원한테는 그 국민의힘 야당 내에 있는 좀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볼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언론 인터뷰 통해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더니 홍준표 의원이 주 대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다.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그만 내려와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도 지금 결단의 시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결단의 순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월 9일 날 탄핵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그 행태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과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저는 한 묶음 같아요. 묶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태극기 세력으로 지칭되는 가장 능동적인 지지층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좀 품격 떨어지는 보수의 모습 그런 것과 결별하는 것인데 그 결별이 그 선언을 했다 그래서 그럼 태극기 세력과 결별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남을 것 같고 네.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저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외에 다른 것을 보여주신 게 없다는 게 지금 가장 그쪽도 위기 상황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좀